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급등행 급락 오랜만에 들어왔죠. 양지사와 셀피 글로벌 요걸로 한번 해볼 건데요. 셀피 글로벌이 제가 보니까 좀 재밌어요. 요거 한번 끝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양지사에 대해서 먼저 할게요. 양지사. 뭐 우리가 흔히 하는 그 다이어리 만드는 그 회사죠. 출판업과 인쇄업을 하는 회사인데 최근에 엄청나게 주가가 뛰었어요. 5,800억까지 이제 시총이 올라갔지만 매출액을 보시면 톡도 없는 말이 안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떨어진 거는 전년도에 보니까 매출 원가보다 매출액이 아니, 매출액보다 매출 원가가 훨씬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떨이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재고를 갖다가 덤핑을 많이 했다. 뭐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뭐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 이런 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BPS는 뭐 원래 오르기 전에는 적정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완전 엉망이죠. 엉망인 상태이고. 자, 83년생 부산 왕개미가 베팅을 했다. 뭐 69% 정도의 이 왕개미가 가져가는 차익이죠.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처음이 아니고 뭐 예전에도 한번 어떤 회사가 있었나 봐요. 회사에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5% 이상 참여를 하고 공시를 하고 무증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나 봐요. 무증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거를 들었으니까 이제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수세가 붙었겠죠. 그 사이에 본인은 빠져나온 겁니다. 좀 이게 어떻게 말을 하면은 또 시장 교란 이런 거에 약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는 거는 사실 위험한 일인데 어쨌든 간에 자기가 샀던 거를 갖다가 공시를 했는 거기 때문에 법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어쨌든 간에 증권범죄수사단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도 조금 조심을 하시긴 해야겠죠. 뭐 양지사 지분을 갖다가 5% 신규 취득을 했다고 공시를 했다. 그러면서 9,310원이었던 게 이까지 올라갔죠. 그죠? 작년에 보시면은 BPS랑 뭐 맞아 들어가요 주가가. 그래서 우량주라고 양지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자, 양지사 무증 및 자진 상장 폐지 검토한 적도 없고 계획도 없다. 절대 안 하겠죠. 굳이 이거를 갖다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장을 하는데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무증을 한다? 무증을 할 이유도 없어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자진 상장 폐지. 당연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진 상장 폐지를 하려면은 시중에 이제 유통 주식 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을 적어줘야 돼요. 예를 들면은 현재의 주가보다 높게 지금 만약에 3만 얼마라고 치자요. 뭐 주가 오르기 전에 한 만 얼마라고 칠게요. 그럼 여기서 플러스로 알파 프리미엄을 주고 기존의 주주들한테 우리 지금 주가가 만 원이면은 플러스 알파를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는 상장 폐지할 겁니다. 왜? 어떤 걸로? 경영권에 대해서 저는 뭐 넘겨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방어를 할 거예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알파를 줄 필요도 없어요. 이 회사는. 이 사람이 슈퍼개미에 먹튀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양지사의 주요 주주인 김대용 씨는 보유 목적을 해서 단순 투자로 변경을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경영권에서 단순 투자. 사실 이게 처음에 이 사람이 경영권을 갖다 위협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이거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경영권을 위협을 하려면 최소한의 경영 참여 주식수가 있어야 돼요. 참여 주식수가. 근데 택도 없죠. 이 사람이 지금 취직한 게 5%밖에 안 되잖아요. 5%밖에. 근데 이거는 뭐 참여를 하면서 뭐 무증을 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해서 뭐 주총을 갖다가 소집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할 거잖아요. 근데 이 주총을 갖다가 하려면 어쨌든 간에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자본주의 사회는 아시죠? 주주가 파워가 센 거. 과반수 이상을 넘어야지만 이 동의가 설정이 되는데 택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리고 주요 제품의 현황을 보시면은 여기 뭐 있는 애들 매출 비율은 뭐 비슷하죠. 인세제조 뭐 상품 매출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렇게 100%를 가져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매출액 여기 나와 있죠. 아까 보시면은 매출 원가보다 이제 매출 총이익이 적다. 매출액보다 매출 원가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적자가 낼 수밖에 없는 구조. 이건 뭐 덤핑이나 이런 걸 갔을 거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유통 주식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죠. 75% 이걸 다 합치면은 시중 유통되는 게 지금 상황에서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김대용 씨가 시장에 풀려 있는 걸 갖다 전부 다 산다 하더라도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자사주까지 합치면은 거의 이 사람들이 90% 이상을 갖다가 소유를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어떻게 경영권의 위협이 되겠어요? 이런 주식들의 특징은 뭐냐면 매출이 나지 않더라도 배당을 합니다. 배당을 해서 이 최대 주주들이 90% 정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이익을 갖다가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 사업이 어떻게 해서 뭐 더 이상 하기 싫다 이렇게 되면 이 회사 자체를 갖다가 그냥 블록딜로 넘겨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여기에서는 무증이나 이런 것도 의미가 없어요.
무중해서 뭐 하겠어요. 어차피 유통지수가 10%인데 무중을 해봤자 여기서 곱하기 뭐 10배, 5배 수량이 늘어나도 어차피 90%는 최대 주주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 자체를 갖다 굳이 귀찮게 할 필요가 없죠. 절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10%밖에 유통주식수가 안 되네. 뭐 주가는 폭등을 하겠지만 여기서 내가 과연 빠져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겠죠. 5%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시장에 던지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주가를 갖다가 교란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정도 주식을 갖다가 들어가면서 무중이나 여러 개를 갖다가 얘기를 했다는 것은 시장에 이제 참여자를 늘려가지고 어떻게든 자기는 손해를 덜 보고 탈출하겠다는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이제 자기가 이제 똥줄 탔죠. 그러니까 경영권에서 단순 투자로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바꾸는 겁니다. 빠져나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아마.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배당 말씀드렸죠. 50원씩 배당을 하는데 이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지금 101억 정도 투자를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투자를 했는데 뭐 세금 떼면 이보다 적습니다. 4,300만 원에서 뭐 세금 또 한 0.15% 이자 배당에 대해서 떼고 나면 얼마 안 되겠죠. 이 사람도 물린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요. 탈출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 사람이 관건이다. 그런데 5% 이상 이거를 갖다가 바로 이제 공시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며칠 내에 이제 공시를 하면 된다. 이게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이분에게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100% 위험해요. 자, 조심하셔야 되고 배당금 총액이 뭐 이렇게 6억 8천 얼마 정도 있어도 이거 90% 이상이 자사주랑 최대주주에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굳이 할 필요 없죠. 매년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월급 나올 대로 나오고 뭐 배당금도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니까 절대 이 사람 그 아까 슈퍼웨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리가 없습니다. 자, 셀피 글로벌 요거 재밌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셀피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게 얼마 전에 사명을 바꾼 거예요. ICK라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면서 탭투페이라고 이게 이제 뭐 결제, 전자결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거라고 이번에 봤나 봐요. 봤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애플페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슈를 타고 조금 좋아지려고 했는데 최근에 최대 주주가 2번이나 바뀌었죠. 한 달 동안. 그러면서 오늘 주가는 하한가를 맞아버렸습니다. 시가총액은 1,000억이 안 돼요. 1,000억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흐름이 이어진다고 했으면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갈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면 자, 신규 사업을 통해서 체질 개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스마트칩 운영재개 뭐 이렇게 제조 사업을 갖다 영위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스마트 카드 시장이 포화가 되면서 해외 시장을 개척을 했다. 그래서 이 해외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목표 주가까지 이렇게 나올 정도로 좋은 회사로 바뀌었는데 자 갑자기 뻘짓을 합니다. 40억 구매에 무슨 뭐 플러스 매테리얼즈 지분 취득을 결정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2차 전지 소재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메탈 카드였잖아요. 카드니까 뭐 결제랑은 연관성이 있죠.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2차 전지로 넘어갔어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는 회사가 문어발식으로 경영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신규 사업 진출 및 사업 다각화를 위한 기업 가치 제고 이거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리튬 플러스와 40억 규모의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회사 플러스 머테리얼즈가 들어오자마자 이런 걸 갖다가 공급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뭐 크게 의미 없겠죠. 40억 해봤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얘들이 기존에 그 메탈 카드를 갖다가 올해 바라보는 게 한 486억 정도였는데 자회사를 갖다가 뜬금없이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투자한 금액만큼의 계약액, 순이익이 아니라 계약액만 가져온 거예요. 그럼 이거는 오히려 본업에 이 40억을 갖다가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나았겠죠. 왜냐하면 잘 나가고 있는 매출액의 10% 정도의 R&D 비용을 갖다가 투자를 한다는 거는 긍정적이잖아요. 그죠? 이런 회사가 잘 없거든요. 그런데 뭐 리튬 공장을 완공 후에 뭐 어떻게 이렇게 한다 얘기하는데 리튬은 그렇게 간단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뭐 공장을 지어 가지고 리튬을 공급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게 2차 전지에서 리튬 가격이 폭등한다. 이거를 갖다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리튬은 바닷물에서 어쨌든 간에 그 염을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말려가지고 해야 되는 거 자연식인 건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생산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ICK가 갑자기 오름FAMB로 최대주주가 변경이 됐습니다. 뭐 셀피 서비스를 본격화하겠다. 셀피라는 건 이제 뭐 결제 뭐 이런 식이겠죠. 그리고 사명도 셀피 글로벌로 변경을 하고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 단말기 없이 결제 가능한 탭투페이 솔루션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날아가는 게 맞는 거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뭐 이사나 임원진들이 남아 있는 게 맞겠죠. 자, 그런데 갑자기 셀피 글로벌에서 오름이 이제 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로켓 인터내셔널로 또 바꾼대요. 뭐 셀피 사업의 속도를 내고 사업적 시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최대 주주를 변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말이 사실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로켓 인터내셔널이 하는 게 화장품 도매업이에요. 화장품 도매업 여기 되어 있잖아요, 그죠? 화장품 무역업을 영위로 하는 뭐 기업인데 중국 내 인적 네트워크와 유통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말도 안 되죠, 이거. 탭투페이를 갖다가 중국으로 가져가겠다. 말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오름 FMB에서 로켓 인터내셔널로 넘어갔는데 소유 주식수가 이렇게 내려갔어요. 578만 주 정도. 그리고 차입금이 어마어마합니다. 191억. 191억을 갖다가 차입금을 가지고 이 회사를 갖다가 넘겨받은 거죠. 셀피 글로벌. 근데 그 차입 대상이 누군가 보니 KNJ 인베스트 외 1인이에요. 그죠? 임원의 선해임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다시 무역업 화장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두 사람이 최대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입사 연월이 9월 1일이에요. 9월 1일. 그러니까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딱 봐도 알겠죠. 그냥 뭐 이름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 뭐 펜츠 사장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렇게 하는 건데 KNJ 인베스트가 어떤 곳이냐 봤더니 여기가 대부업체예요. 대부업체. 근데 상장회사 중에 이즐미디어라는 곳에서 이제 이 KNJ 인베스트먼트의 최대 주주 자리를 뺏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여기에 이제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못해서 KNJ 인베스트가 회사를 이즈미디어를 인수해 갔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지분 인수 목적은 경영 참여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로켓 인터내셔널도 여기 보시면은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이서준 이분은 있고 여기서 뭐 김경화로 바뀌었겠죠. 김경화로 바뀌었는데 화장품 도매업이다. 그리고 여기 주소로 한번 가보니까 여기 법무사회관에 이렇게 이제 뜬금없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주체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의아했죠. 자, 변동 내용 포괄표를 봤는데 기존에 있던 인원들에 대해서 선의임이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의결권에 있는 주식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죠? 특히나 여기 강수양이라는 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강수양 ICK 회장이 스톡 옵션을 갖다가 행사를 했어요. 93만 5,800주 5,380주 뭐 이렇게 하고 25만 주는 뭐 신탁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겠죠. 크게 의미가 없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ICK가 추진 중인 셀피 사업을 이끈 주역으로 뽑힌다 했어요. 주역으로 꼽히는데 이 사람이 이미 사라진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경영진에 대한 해임이 있던 없던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IT에서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매출을 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이미 회사를 떠났어요. 떠났다. 그리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2차 전지를 하고 그 다음에 화장품 도매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셀피 시스템을 갖다가 중국 네트워크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이 안 되죠. 그죠? 이미 이건 끝난 겁니다. 그냥 그 엔트엠비와도 거래가 이어지지 않을 겁니다. 자, 에어엠비 코리아 여기 보시면 아까 그 강수영이라는 사람이 문정동에서 셀피라는 이 사진으로 같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떠나고 셀피 글로벌이 되었죠. 이름만 바뀐 겁니다. 여기 보시면 돼 있잖아요. 임원 태임, 그죠? 강수영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처분 단가가 1,538원. 지금 오늘 하한가 맞고도 2,800 얼마 있잖아요. 그러면 3,000 얼마일 때 이 사람들은 이미 그 스톡 옵션에서 2배 이상의 차익을 보고 떠난 거예요. 잘했죠. 잘하고 회사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죠. 자, 오름 FMB 뭐 이렇게 되어 있고 KJ 인베스터한테 이 사람들도 담보 계약을 받았어요. 그죠? 오름 FMB가 딱 계약 기간 2개월 동안에 돈을 120억을 빌려가지고 그 KNJ 인베스트한테 120억을 빌려서 2개월 안에 뭐 어떻게 마무리 지으려고 했나 보죠. 그리고 로켓 인터내셔널이 이거를 갖다 이 계약을 그대로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이 1개월로 바뀌었어요. 1개월로 바뀌고 대부 기간이 10월 7일까지 그죠? 그렇게 정리를 되고 요렇게 주식수를 갖다 담보로 하고 120억을 빌려옵니다.
담보 유지 비율 요거를 갖다 눈여겨보셔야 돼요. 160%. 자, 지금 로켓거기라는 회사는 오름 FMB가 왜 받자마자 이거를 바로 넘겨줬을까 로켓에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가져보기 위해서 좀 찾아봤는데, 오름 FMB의 실질적인 주주는 오름 SMC라는 곳이에요. 최대 주주 지분율이 100%고요. 그다음 뭐 자본금이 이렇게 있는 회사인데, 여기가 보니까 멜파스라는 지금 거래 정지되어 있는 회사에다가 채권자를,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최대 주주도 자본금 여력이 없겠죠. 그래서 한 발 물러선 걸로 보입니다. 채권 금액은 뭐 12억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큰 거죠. 뭐 이런 거, 멜파스라는 회사를 보면은. 그러면 지금 보시면 멜파스는 오름 FMB, 그죠? 그 다음에 이즈미디어, KNJ,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안 좋은 회사예요, 이거 둘 다. 거래 정지를 당했으니까. 근데 이 회사도 있고 이 회사도 있고 서로 아는 사이겠죠. 뭔가를 꾸미려고 했던 겁니다. 자, 보시면은 뭐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고, 오름 FMB에서 로켓 인터내셔널로 바로 갔어요. 바로 가서 578만 주를 갖다 그대로 이양을 하고 양수도 계약을 갖다가 바로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얘들이 있는 거고, 여기서 어느 정도 했겠죠. 얘들한테, 왜냐면 지금 191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KNJ 인베스터가 120억을 빌려줬잖아요. 그러면 외일인, 이 사람이 이 차액을 갖다가 줬겠죠. 한 71억 정도. 근데 이 외일인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알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어가지고.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걸 갖다 계산을 해봤어요. 장외 매수를 했는데 장외에 오름이 로켓에게 판 거를 계산을 해봤더니 딱 이 금액이 똑같이 나와요. 191억. 그러면 이게 뭐냐, 위에 차익 금액이 191억이었는데 이 계산을 해가지고 시대단가 프리미엄 준 걸 보니까 191억이다. 그러면 무자본으로 그냥 최대 지주 자리에 인수를 들어간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들어간 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자, 이 로켓이라는 곳은 자본금 자체가 지금 보시면 자본 총계가 3억 4,200밖에 안 돼요. 4,200. 그런데 무자본으로 이걸 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KNJ 왜 1인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담보 비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 120억에 대해서 담보 비율을 갖다 곱하기 1.6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192억이 나와요. 192억. 빌린 돈이 191억인데 최소 담보 유지 비율이 오히려 5천만 원 정도 더 필요한 거예요. 5천만 원 정도. 그런데 아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본의 총계는 얼마 있습니까? 3억 4천 정도였죠. 195억이라고 넓게 잡을게요. 195억에서 줄타기를 한 거예요. 간당간당하죠. 여기서 3억만 더 빠지면은 주가가 조금만 더 빠진다. 그러면 반대매매 바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되겠죠.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양지사 차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양지사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 뭐 이까지 이제 올라가는데 요때쯤 공지를 했나봐요. 그래서 계속 올라갔죠. 계속 올라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래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최대 지금 보시면은 5,600만 주까지 갔죠. 5,600만. 그럼 아까 유통주식수가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어요? 80 몇만 주라고 말씀드렸죠. 100만 주가 안 돼요. 여기가 100만 주가 안 되는데 이 정도의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미 여기서는 어마어마하게 자전거래가 돌았거나 아니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을 확률이 높죠. 아까 그 최대 주주가 5%를 그 새로 들어온 부상개미가 5%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이 안에서 분명히 털어냈을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럼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자본을 지키는 게 주식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여기서 고점 계속 따라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품절 주고 뭐고 간에 본인의 인생 끝날 겁니다. 이거는 품절이 아니라 남은 인생 가여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셀피 글로벌 여기 보시면은 오늘 반대매매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증거금 100% 주식 이거 사면 절대 안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셀피라는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흑자 전환 그리고 목표가 7,000원을 바라봤는데 그거 관련된
핵심 인력들이 모두 퇴사하고 그 사람들은 스톡 옵션 2배 정도의 차익을 보고 사라졌다. 그죠? 이미 여기는 허울뿐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거래량이 1357만 주 정도 터졌잖아요. 그죠? 아까 여기서 보시면은 얘들이 그 최대 주주가 인수한 그 주식 수량이 570만 주예요. 570만 주. 그런데 오늘 그거에 거의 2배의 거래량이 터졌죠. 2배의 거래량. 이 사이에는 그런 정도에 터진 게 없는데 여기서 왜 터졌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92억을 빌렸는데 120억을 빌린 사람한테 담보 비율을 맞추려면 반대매매 맞지 않으려면 160% 정도의 그거를 지켜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1.6%를 하면은 192억이다. 그죠? 주가가 조금만 빠지면 바로 반대매매 나올 수 있는 거겠죠. 분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 정도에서 충분히 가능하죠. 반대매매 나올 때는 하한가로 그냥 꽂아버리거든요. 왜냐면 얘들은 자기 돈을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한가를 꽂아버리는 거고 거래량 크게 없이 꽂아버리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250만 주씩 터진 거는 어쨌든 간에 손바뀜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주체는 누가 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런 192억을 갖다가 전부 무자본 차입을 했는데 그리고 무자본 차입으로 인수를 했는데 이거를 왜 담보 비율을 160%로 해놨을까요? 원래는 140% 정도면 적정하거든요. 160%로 해놨다. 그래서 빌린 돈보다 바로 조금만 떨어지면 반대매매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다.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제 분석이 이제 시나리오를 따라서 가는 거니까요. 완전히 100% 맞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의아한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이제 셀피 글로벌 이거는 핫다 따라가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뭐 KJ 인베스트가 매도를 하고 이제 다른 주체가 어떻게 보면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먹으면서 그 지분율 자체를 다시 땡기는 시나리오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거는 뭐 차후에 공시가 나와보면 알겠죠. 그런데 오늘로써 뭐 한가가 갔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나 연달아서 이어질 확률이 높고 추가 매수가 따라갈 경우에는 한동안 고통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